불타는 셀럽, 오늘은 이재준 전 고양시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입니다. 연일 폭우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때에 더운 철이라 또 요새 보면 상당히 폭염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좋은 나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 안 하시니까 좀 한가하신가요, 요즘에? 그렇죠. 아니, 한가한 거보다 욕을 안 먹으니까 좋습니다. 안 하고 나니까 욕하는 사람 없고 지금 하시는 분이 더 많이 욕을 먹으니까 구간이 명관이다. 아이, 왜 우리가 이랬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요새는 마음이 좀 편합니다. 사실 워낙 바쁘게 시장 일을 하셨어서 건강도 또 챙기실 시간 없으셨을 텐데 좀 회복하고 이런 시간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단체장들이 그 스케줄들이 하루에 보통 5-6개에 대해서 거의 뭐 짬낼 시간이 없거든요. 간간히 자기를 돌아보고 쉬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일정에 그나마 다 못 가는 것들을 쳐내고 겨우 소화하는 일정이셨을 건데 그게 벌써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으니까 정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재준 전 시장님의 정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고, 그렇지만 또 쉬지만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활동을 계속 열심히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시장 재임 시절에 만나 뵙지 못했던 분들, 그분들은 많이 아쉬워하잖아요. 그분들 찾아뵙고 근황도 여쭙고, 그리고 또 만나 뵙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지역에 보면 사업을 추진하다가 아직 결말이 안 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왜 이렇게 되냐 이런 걸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언도 해드리고, 그래서 요새는 지역 주민들이 시장 대 시민이 아니라 서로 친구 같은 이런 관계가 정립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벌써 엊그저께 일 같은데 1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1년 하면 진짜 안 가는데 이번에 이렇게 1년을 지나보니까 훌쩍 가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도 가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고양시장 하시면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 과거 시장 하셨을 때를 회상해 보시면 어떤 기억이 제일 많이 남으시는지. 저희는 군인은 이제 그 푸른 옷을 입고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희는 노란 옷을 입고 지나갔던 그 시장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같이 했던 단체장 분들은 전부 다 2019년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당선이 돼서 어쨌든 설계를 하고 2019년, 그리고 2020년 1월 26일 날부터 코로나가 와가지고 끝날 때까지 노란 옷을 벗지를 못했던 그런 기억이 가장 생생하죠. 쉽지 않은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다른 기간도 그러셨겠지만 코로나 때는 정말. 근데 그 과정이 단체장의 어떤 능력 내지는 그 지역의 공직자분들의 혁신적인 마인드, 이것이 만들어내는 지방 정부의 차이는 엄청나게 컸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과정에서 전 공직자가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 고양시 하면 알려지는 도시를 이렇게 했던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웠지만 또 하나 어떤 영광처럼 승리처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뭐 조례 만드는 시장이 별명이셨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 이런 별명이 만들어지셨어요?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한 기업들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시킬까. 사실 예산으로 하는 거는 단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항구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되는 거고, 경기도의원 시절 8년 동안도 한 120여 개의 조례를 만들어서 상당히 그 조례를 많이 만든 이제 의원 측에 들어가죠. 시장하면서 직접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또 유명했던 게 식사오거리 교통 문제 해결하셔가지고 좀 그 당시에 좀 화제가 됐었는데. 저희 고양시가 그 유명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시기에 그 드라이브 스루가 저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팔아먹은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CNN에는 저희께 그때 당시 한 달 사이에 1억 5천만 뷰가 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국면 전환이 됩니다. 그때 뭐냐면 코로나 하면 다 집에서 나오지 말고 문 걸어 잠그고 우한 같은 경우는 막 잠을토록 잠궜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를 피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사람인데 나가자 해서 광장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코로나 검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미리 선제 대응을 했던 거고 저희 그때 당시 080 안심콜 전화번호도 QR코드로 이렇게 출입 관리를 했잖아요. 네. 저희는 080 전화 부재중 전화 그 기록을 활용해서 해가지고 돈도 안 들고 그러면 그 리스트를 엑셀로 딱 뽑아서 그분들한테 그 감염이 여기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전화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식사 오거리 그다음에 일산 IC 그리고 이제 통일로 이 세 곳은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통일로 같은 경우는 뭐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3천억 들여서 통일로를 확장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하시는데 확장 안 하고 우리 50억 갖고 해결했습니다. 그 병목 구간을 전부 좌회전 포켓 차선을 만들어서 통일로 지금은 정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식사 오거리 같은 경우도 약 300억짜리로 해서 고가도로를 건설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폐지하고 옆에 차선 하나 하고 버스 정류장만 옮겼는데 해소가 됐고 그 대표적인 그 퇴근길에 막히는 곳이 일산 IC였는데 거기다가 우측으로 하나 기존 도로와 접목시키는 그 한 100여 미터 정도 도로 하나를 연결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막힙니다. 30년 동안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다녔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그게 이제 제가 취임식 대신 첫 번째 방문지가 거기였어요. 이거 해결합시다. 그래서 해결이 됐죠. 교통 문제라는 게 일반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토목공사가 동원돼야 해결할 수 있을 문제 같은데 다 그런 문제는 아니군요. 그렇죠. 결국은 아이디어로 그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모으면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 정말 실력 대단하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단을 동원하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그걸 많이 써봐서 아는데 080 전화 이제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쪽에 살아가지고 당연히 080 전화 다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080 전화가 핸드폰을 만들고 나서 네. 다 이제 사람들이 쓰질 않아요. 네, 쓰질 네, 않는데 네. KT랑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080 전화 우리가 씁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통화에 요금이 40원이었었어요. 그래서 40원 해가지고 이거 전국에 보급 못 시킨다. 네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통화 하는데 5원을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부 저희가 100% 지원을 해드리죠. 네네네. 다른 지자체는 반반 부담을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080도 정부 혁신 대상 받았습니다. 그 KT가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사업을 서로 윈윈한 거죠. 그 쓰지 않는 전화위선을 써서 코로나도 이기고 자기네 수익도 발생이 되고 정부 혁신 대상도 받고 이렇게 된 거죠. 저희도 그것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하고 080 안심콜 두 가지는 대통령상을 받아서 전부 공직자분들이 다 특진을 하시죠. 이용하면서도 잘 몰랐습니다. 드라이브 스루가 양평에서 고향에서 처음 했었고, 네, 080도 다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군요. 시장님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저희가 하신 거군요. 전 세계에 이거 지적 소유권을 받으면 아마 상당할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이거 썼으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 그 하원 의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원 청문회에서 보건 그 소장한테 그 질문을 하죠. 우리는 왜 이게 없냐? 대한민국에서 그거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네가 6개월 동안 한 그런 것보다도 대한민국에서 하루 하는 게 검체량이 더 많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대한민국에서 배워와라.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 저희
그 고양시에 왔다 갑니다. 그거 다 보고 가죠. 우리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흔하니까 공짜로 쓰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아예 코로나를 대응하는 그 방식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 수세적이었다가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드라이브스루 검사도 보면서 되게 역시 우리나라가 잘하는구나라고 되게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게 처음에 고양시에 시작한 거였고, 네. 080도 제가 이제 뭐 미용실이나 음식점 들어갈 때마다 네. 이제 거기 번호만 걸고 그냥 한번 걸면 그냥 끝이에요. 바로 끝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편하더라고요, 되게. QR코드를 처음에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QR코드도 잘 모르시고 핸드폰으로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정확하게 그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점마다 길게 줄을 서서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게 080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멀리서 보면서 오면서 080 전화하면 네, 등록되니까. 네, 네. 그래서 다 들어와서 진짜 그런 것들이 혁신이고 그것이 우리 정치권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QR코드도 되고 080도 되는데 저도 이용하면서 080이 편하니까 080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고양시에서 한 건데 네. 정부에서 한 줄 알아요. 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보급한 그냥 거죠. 다 다른 데도 다 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